안녕하세요, 코비아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구독자분께서 보내준 사연인데요. 처음에 메일 공지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메일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혹시라도 내용이 좀 약하다든지 그런 이야기라서 혹시 컨텐츠로 활용을 못해서 여러분들이 실망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했는데요. 메일을 열어보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독자분들의 이야기를 꾸준히 하나하나씩 컨텐츠로 발행해 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그 중에서 진짜 레전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무서운 사연을 꼽았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 의정부 호원동에 범골역이라는 역이 있대요. 제가 의정부를 가본 적이 없어서 그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범골역 근처에는 제가 실명을 공개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D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 D 아파트는 주변의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 연식이 많이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이 제보자분께서 범골역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셨었는데요. 거기서 일하던 직원분께서 이 D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D 아파트에 사는 직원분께 들은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그 아파트가 이제 한겨울에 막 눈이 내리는 날이 되면은 그 아파트 근처로 하얀 원피스를 입고 다리를 드러내놓은 여자 귀신이 돌아다니는 게 자주 목격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소문들을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보자분께서는 가끔씩 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실제적으로 그 귀신에 얽힌 어떤 스토리 같은 걸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괴담이 존재하는 아파트구나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미용실에 직원이 4명 정도 되는데 손님이 그날은 많이 없어가지고 좀 많이 한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직원끼리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막 이런저런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런 주제 저런 주제로 막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뭐 귀신 본 썰, 뭐 귀신 본 이야기 뭐 이런 주제로 이야기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D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직원분께서 실제로 자기가 그 귀신에 대해서 겪은 이야기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뭔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꺼려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보자분께서 애걸복걸하면서 막 이렇게 쫄랐대요. 얘기 좀 해달라고. 얘기를 끝까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지 왜 봤다고 얘기를 하고 끝까지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이러면서 뭐 보채가지고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D 아파트에 사는 직원분께서 마지못해서 꺼낸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몇 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 D 아파트에 사는 직원이 아이가 4명이 있었는데요. 정확하게는 그 막내 아이가 한 4살쯤 되는 무렵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그 직원이 호원동에 정착하기 위해서 막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집에 어린 막내 아이도 있고 애들이 한참 크는 나이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고층으로 가긴 좀 부담스러웠고 이제 저층으로 알아보던 와중에 그 D 아파트 1층에 매물이 나온 게 있어가지고 집을 구매를 하고 그 D 아파트에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사를 하고 나서 이제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를 온 지 정말 얼마 안 됐을 무렵에 갑자기 창밖 베란다 쪽에서 뭔가 팡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막 비명 지르는 소리랑 막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막 베란다 밖에서 들려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직원분께서는 자기 집 베란다 밖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법석에 나 있으니까 뭔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베란다로 다가갔다고 해요. 그런데 아주 한참 높은 층에서 떨어졌는지 1층 베란다 앞으로 완전 피범벅이 된 여자가 하나 누워있더래요. 그런데 한눈에 봐도 조금 덩치가 있는 여성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몸은 피투성이고 뭐 머리며 내장이며 뭐 어떻게 이루 표현할 수 없이 잔혹할 정도로 다 막 그렇게 으스러져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직원분께서는 베란다 바로 아래로 그 죽은 시신을 그대로 목격을 하고 만 거예요. 그렇게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시신의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내려와가지고는 그 시신의 핏덩이와 막 부속물까지 막 이렇게 쓸어 담아 안으면서 통곡을 그렇게 막 하더랍니다. 미친 듯이 그렇게 막 통곡을 하더래요. 엄마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통곡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아이가 4명이나 있는데 그 베란다 바로 앞으로 내다보면 그 시신이 보이니까 그래서 그 직원분께서 아이들이 밖을 내다보지 못하도록 한참을 그렇게 커튼을 치고 있었고 그래서 막 앰뷸런스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경비 아저씨가 막 물로 그 피 닦아내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환기를 시키려고 베란다 문을 열어놓으면은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더래요. 근데 그 피비린내가 되게 오래 가더랍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그 직원분께서 아이를 4명이나 육아 중이니까 얼마나 좀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했겠어요.
아이들한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고 좋은 것만 듣게 하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을 텐데 창문만 열면은 막 피비린내가 나니까 얼마나 예민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경비 아저씨한테 민원을 넣어가지고 그 베란다 앞쪽이랑 베란다를 계속 막 물청소를 몇 번이고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그 냄새가 잘 빠질 생각을 안 하길래 그 직원분께서 정중히 부탁을 했대요. 아저씨께서도 생각하기에 이 냄새 좀 심하다고 생각 안 해요? 이거 화단 정리 좀 다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경비 아저씨께서 다른 날보다 좀 더 유심히 막 이렇게 청소를 하고 들여다보기 시작했대요, 그 화단을. 그런데요, 그 아파트 베란다 화단에서 채 수거가 되지 못한 그 여성 시신의 살덩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살점이 거기 숨겨져가지고 계속 썩고 있는데 피비린내가 가실 생각을 안 한 거죠. 계속 뭔가 은은하게 냄새가 올라온 거죠.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직원분께서 미친년 진짜 남의 집 앞에서 재수없게 이렇게 불평식의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베란다에서 아파트 화단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런데요, 그날 저녁부터 그 직원이 막 헛것을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거실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직전에 뭐 거실불을 끌어 나갔다든지 뭐 이랬을 때 베란다 밖에서 단발머리를 하고 좀 체격이 있는 여성이 자기를 그렇게 죽일 듯이 째려보더래요. 막 처음에는 자기가 헛것을 본 건지 아니면 동네 주민이 뭐 거기 서 있는 건지 뭐 알게 뭐예요. 이렇게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어느 날 하루는 이제 저녁에 잠깐 베란다 문을 열어놨는데 은은하게 그 냄새가 또 나는 것 같은 기분이 나니까 그렇게 또 욕이 섞인 혼잣말을 자꾸 하게 되더래요. 그런데요, 그날 밤에 그 직원분께서 자고 있는 중에 갑자기 그 여자가 나타나더니 젓가락 같은 걸로 자기 눈을 사정없이 내려 꽂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분께서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잠에서 깼는데 그렇게 잠에서 깨고 나서야 이게 꿈이었구나 라고 인지를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생생하고 선명한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난 뒤부터 머리가 진짜 너무 깨질 듯이 아파가지고 출근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집에서도 하루 종일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 베란다에서 자신을 째려보는 여성을 목격한다든지 아니면 꿈에서 계속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여자에 대한 꿈이 며칠 동안 그렇게 지속이 되었다고 해요. 뭐 두통은 말할 것도 없이 계속됐고요. 그렇게 찜찜하게 며칠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그렇게 찜찜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주머니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를 어떻게 엿듣게 되었대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투신 자살을 한 여성분의 가족들은 이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대요. 그런데 그 여성분께서 자살을 한 사연인 즉 그 여자분이 늦은 나이가 되도록 시집을 안 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그 어머니께서 그 딸내미를 굉장히 애지중지 키웠대요. 그렇게 유학도 다녀오고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거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여성분이었어요. 딸을 그렇게 애지중지 고학력 엘리트로 키워놓으니까 어머니께서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딸을 아무한테나 시집을 보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여성분께서 어머니가 보기에는 학벌이며 집안이며 뭐 경제력이며 정말 별 볼 일 없는 남성이랑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임신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어머니한테 결혼 허락을 받고 싶어서 정말 힘들게 어머니께 터놓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노발대발하면서 미쳤냐 그러면서 딸을 나무란 거죠. 나가 죽으라면서. 그 딸도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막상 엄마한테 말을 했는데 돌아오는 게 노발대발 화만 내고 나가 죽어, 자기 사랑을 인정을 안 해주고 이러니까 그 즉시 그 여자가 베란다로 뛰어내려 자살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직원분께서 듣고 나니까 좀 속으로 굉장히 안 됐고 딱했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그 직원분께서는 맨날 본인이 헛것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그 깨질 듯한 두통을 겪고 있는 게 그 죽은 사람의 속도 모르고 사연도 모르고 막 욕을 해댔던 것이 해코지로 돌아온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잠이 들었는데요. 여지없이 그 귀신이 꿈에 나와서 자기를 째려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직원분께서 이렇게 말하면서 달랬다고 합니다. 아가씨 얼마나 억울하겠어. 하지만 엄마도 얼마나 속상했을까. 이렇게 곱게 키운 딸을 잃어버린 어머니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그만 좋은 곳으로 떠나. 나도 속도 모르고 욕을 해서 정말 미안해. 이렇게 꿈속에서 그 여성분을 달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있어서 그 여자 귀신이 꿈속에서 스르르 사라지더랍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다음 날은
잠에서 깼을 때 굉장히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통도 없었고요. 제보자분께서 이야기하기를 그 직원분께서 평소에도 귀가 세고 뭔가 영혼이나 귀신 같은 거의 기운을 잘 느끼는 약간 섬뜩한 기운이 있는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구독자 사연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끝으로 아주 짤막한 쿠키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기 직전에 찍은 영상인데요. 파충류 같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시고요. 바로 쿠키 영상으로 갈게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집에 도마뱀이 들어와가지고 얘가 너무 빨라가지고 일단 청소기로 빨아들여서 잡았거든요. 근데 얘가 무서워서 꼬리를 스스로 잘랐어요. 지금 방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